안녕하세요, 이서브입니다. 밖에 나갈까 하다가 커피숍을 왔어요.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제가 한 2주 전쯤에 세광 양대창집을 다녀왔어요. 1시간을 기다렸어요. 어딜 갔냐면 가로수길점에 갔는데 제 친구가 먼저 밖에서 대기를 자꾸 기다리고 있었는데 금방 되겠지 하고 기다렸는데 기다리다 보니까 어느덧 1시간이 갔더라고요. 그래서 야, 한번 먹어보자 이렇게 하고 왔는데 결론은 맛있었는데 그 뒤로도 한 번 더 갔다 왔어요. 이게 왜 이렇게 인기가 있을까? 단순히 맛있어서 인기가 있는 걸까? 제 머릿속에는 이 세광 양대창이라는 가게랑 연안식당이라는 식당이 공통적인 부분들이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게 공통적인 부분이냐면 이 세광 양대창에 있는 양대창 구이가 뭐 18,000원, 그 다음에 곱창, 막창이 13,000원이래요. 어느 맛이랑 비슷하냐면 오발탄이나 연타발, 우리가 굉장히 비싸서 정말 좋은 날만 가던, 아니면 이걸 정말 좋아하는 사람끼리 가도 양껏 먹지 못하고 좀 아껴 먹던 거 있잖아요. 오발탄 가서 넷이 술 먹고 양껏 먹으면 50만 원에 나온다는 시나리오가 나와요. 물론 세광 양대창이라고 해도 4명이 먹으면 뭐 20만 원은 나와요. 어쨌든 이게 뭘까를 생각을 하다가 여기에 이제 비밀은 거기에 있거든요. 뉴질랜드산 양대창과 수입산 뭐 대창들, 막창들, 육류의 수입 유통과 정보의 격차에 있어요. 이게 왜 정보의 격차냐면 연안식당이 가장 유명한 메뉴는 꼬막 비빔밥이에요. 기본적으로 맛은 다 있는데 꼬막이 4년 전쯤에 양식에 성공을 해요. 당시에 서민갑부 이런 프로그램들을 보시면 이제 꼬막이 양식에 성공을 해가지고 막 꼬막을 막 이만큼 해서 동네 지역 아주머니들과 꼬막을 막 수확하는 이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서민갑부를 찾아보시면. 그러니까 꼬막의 양식에 성공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꼬막의 가격은 이만큼이란 말이야. 근데 양식에 성공하면서 가격이 반값이 됐어. 그러면 예전에 꼬막은 비싼 거였어요. 그 핏꼬막 큰 거. 근데 가격이 반값이 됐으니까 이걸 가지고 가공식품을 만들면 옛날에 사람들은 가공식품을 만들 수 없었거나 아니면 아예 만들더라도 굉장히 비싼 음식이었는데 체감적으로는 이게 절대값이 싸서가 아니고 상대값으로, 사람이 비싸다 싸다는 상대적인 거거든요. 나한테 그랜저를 2천만 원에 줄게요, 새 차를. 그럼 굉장히 싸게 느껴요. 그랜저 2천만 원에 준다 그러면 사람들 막 줄 설 거야 여기. 근데 2천만 원이 상대적으로 절대값으로 싼 거냐? 그렇진 않잖아요. 이런 거랑 같은 거죠. 꼬막의 양식에 성공하면서 이게 앞으로 좀 생산이 대량으로 되니까 가격이 내려갔구는 이쪽에 식자재 업자들은 잘 알고 있다고요. 누구는 모른다? 소비자는 몰랐던 거죠. 그러면 이 정보가 이 생산자로부터 소비자까지 전달되는데 시간이 걸려요. 몇 년 걸려요. 이 안에 연안식당이라는 거를 열어서 꼬막 비빔밥을 히트시킨 디딤이라는 회사가 존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 여기 보시면 백종원 아저씨의 더본코리아를 분석을 하면서 디딤이라는 회사랑 좀 비교를 했는데 당시에는 백 대표님의 더본코리아가 굉장히 착한 프랜차이즈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바꿔서 말하면 디딤이라는 회사는 굉장히 효과적으로 돈을 잘 벌고 있는 거죠. 이 꼬막이라는 베스트 아이템을 가지고 수익률이 좋아요. 여기서 막간을 이용해서 더본코리아가 매출액이 2018년 기준으로는 2천억이 좀 안 되고 식자재 유통을 한다고 하면 1,500억 정도를 하는데 1,500억이라고 하면 큰 회사 같긴 한데 그렇게 막 크진 않잖아요. 이게 어떤 함정이 있냐면 프랜차이즈의 식자재를 1,500억을 판다는 건 간단하게 생각을 하면 한 4배수 잡아보면 밥은 6천억씩 팔았다는 소리예요. 더본에서 하는 식당들은 그렇게 비싸지 않거든요. 한 그릇에 한 6천원 평균을 잡아보면 6천억을 6천원짜리로 판 거죠. 그러면 우리나라 국민들이 뭐 해외 사업장도 있지만 대충 퉁칠게요. 1억 그릇 정도를 더본에서 1년에 먹는다. 굉장한 양이에요. 다시 돌아가 보면 연안식당이라는 회사는 디딤이라는 프랜차이즈 본사가 하는 건데 꼬막이 가격이 이렇게 변화하는 걸 가지고 물론 맛있는 꼬막 비빔을 냈는데 그걸 가지고 정보의 시차를 이용해서 돈을 벌었다. 그럼 이게 왜 양대창집이랑 겹치냐면 양대창도 예전에는 대창, 곱창 이런 게 전부 다 국내산이었어요. 이걸 마장동에서 갖고 오거나 했다고. 근데 이게 뭐 뉴질랜드산, 호주산 이런 식으로 바뀌면서 많은 양의 핸들링이 가능해지기도 하였거니와 가격이 내려간 거죠. 근데 사실 막창이나 곱창이 이게 뭐 한우든 뉴질랜드 산이든 호주 산이든
크게 맛의 차이가 없는 거죠. 정보의 시차가 나오면서 여기 안에서 수익을 얻는 거죠. 이런 식으로 돈을 버는 거다. 골목 식당에 나오는 것처럼 좋은 재료를 가지고 싸게 해서 내 품을 팔아서 돈을 벌면 돈을 벌 수 있어요. 있는데 굉장히 힘들어요. 내가 다른 가게에 대해서 차별성이 없잖아요. 근데 내가 이런 안테나를 세우고 공부를 좀 하고 있으면 꼬막값이 변한다든가 소내장의 가격이 변한다든가를 내가 이걸 가지고 이거에 맞는 메뉴를 개발을 해봐야겠다. 물론 맛있는 메뉴를 개발해야겠지만 이걸로 레시피를 만들어 가지고 식당을 창업을 하면 나는 오늘 귀한 식자재가 들어간 이러이러한 음식을 잔뜩 먹었어. 이런 가심비가 존재하는 식당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여기 뭐 대표적인 게 요즘 새우 같은 게 있죠. 베트남이라든가 태국에서 동남아에서 굉장히 수입이 많이 되기 때문인데 10년 전 조금만 내려가도 우리 그 해산물 뷔페 가면 막 새우 열심히 까먹었어요. 왜? 새우는 귀한 식품이었어. 근데 그 10년 전쯤에 롯데에서 한 뭐 바이킹스, 토다이, 심지어는 뭐 빕스 이런 데 가면 뭐 칵테일 새우라고 새우를 막 깔아놓기 시작했어요. 이것도 뭐다? 정보의 시차가 일어나는 비즈니스다. 새우가 드디어 수입이 되면서 저렴해지기 시작했어요. 근데 새우는 국내산도 있던데요. 새우는 이게 좀 재밌어요. 보세 양식이라는 게 가능해요. 치어를 사와서 국내에서 키우면 국산 새우가 돼. 국내에서는 3달만 키우면 국산 새우가 되는 거죠. 해산물은 사실 이 바다가 한국 바다인지 베트남 바다인지 인도양인지 내가 알게 뭐야. 공해상에서는 한국 어선이 잡으면 그게 국산이고요, 중국 어선이 잡으면 중국산이에요. 잡기 전에는 원산지가 정해져 있지 않아. 그러니까 사실 새우 같은 거 또 굳이 사실 국산을 고집할 필요도 없었어요. 중간에는 그런 식의 치어를 가져와서 국산 새우로 대하를 팔았지만 지금은 그냥 우리가 수입산이라고 해요. 맛에 있어서 극단적으로 뭐가 살이 탱탱하고 더 달고 그래서 독도산 꽃새우가 맛있고 이건 약간 대중적이지 않으니까 논외로 칩시다. 최근에 양식에 성공한 것, 여기서 최근이라고 하면 지난 10년째, 5년째일 텐데 전복값이 굉장히 대중적으로 됐죠. 원래 전복은 거의 금 같은 존재였어. 막 한 알에 몇만 원 하는. 근데 요즘 마트에 가보면 중짜 정도 되는 요만한 전복을 뭐 4개들이 만원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된 지 얼마 안 됐고. 그럼 이런 것만 있느냐? 역작용도 있어요. 아주 더 예전에 미국산 소가 막 잘 들어오던 시절이 있었어요. 2000년 전에 저렴한 서민 음식으로 갈비탕이라는 걸 많이 먹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갈비탕이 없어집니다. 왜 없어졌냐면 미국산 소 수입을 안 해. 그러면 호주산으로 물론 할 수도 있는데 약간 이 갈비탕이 기름진 미국산 소로 해야 좀 맛있는 그런 고깃국이었단 말이에요. 미국산 소가 없어지면서 역으로 한우 갈비를 가지고 갈비탕을 하면 수치가 안 맞으니까 갈비탕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갈비탕은 지금은 어디가 제일 양만게 잘하냐면 수원에 있는 갈비탕 집들이 잘해요. 갑자기 생뚱맞게 수원에서 소 키우는 것도 아닌데 수원 갈비가 유명하냐면 거기에 대형 육류상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갈비집, 뭐 점심에 100그릇 한정 판매하는 갈비탕 이런 게 유명한 겁니다. 수원에 뭐 대표적인 가게 갑오정 이런 데가 있죠. 뭐 이런 원재료 가격이 변화하는 것 혹은 사람들이 다 비싸서 그걸 한번 먹고 싶지만 생일날 먹을 거야, 특별한 날 먹을 거야 하는 것들에 대해서 유통업자라든가 제조하시는 분들, 농업 혹은 수산업 하시는 분들도 그게 당연히 비싸니까 돈이 되니까 그거를 양식을 하거나 더 많이 만들려고 노력을 해요. 근데 이게 성공하는 순간이 있어. 근데 이게 실제로 양식에 성공하는 순간과 소비자들이 느꼈을 때 가격이 싸지는 데는 시차가 걸려요. 이 사이가 비즈니스에 있어서 부가가치가 된다.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돈이 된다. 이런 게 또 어떤 게 있냐면 우리는 요즘 회를 먹는다고 하면 제일 만만한 게 광어회잖아요. 왜 광어회가 제일 만만한 회가 됐냐면 원래 광어가 흰살 생산 중에 굉장히 고가의 어종이었어요. 지금도 일본 가면 광어회가 비쌉니다. 그러니까 비싸다 보니까 이 광어를 타겟으로 해서 얘를 양식을 성공시킨 거야. 그래서 창업을 하시는데 요식업을 하시는 분들, 뭐 다른 창업도 마찬가지겠지만 내가 박리담회로 싸게 많이 내 손이 익는 것도 좋은데 원재료 가격의 시차를 좀 이용을 하시면 돈을 버는데 기회를 볼 수 있을 거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저도 놀란 건 더보니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1년에 1억 그릇의 밥을 먹인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회사의 규모를 떠나서 엄청난 밥집이네요. 요식업 창업 제가 할 것 같냐고요? 저는
요식업 창업은 못할 것 같아요. 왜 못할 것 같냐면 일단 요식업 업장에 계속 제가 앉아있는 거를 별로 좋아하지 않고요. 골목 식당 분들처럼 막 손이 빠르거나 열심히 하지도 않고, 저는 먹는 거하고 맛보는 건 참 좋아하는데 좀 저는 다른 일을 더 열심히 하는 걸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밖에 나가려다가 하다 보니까 약간 쌀쌀하기도 하고 해서 커피를 한 잔 마시면서 조곤조곤하게 한번 얘기를 해봤어요. 오늘도 감사하고 들어가기 전에 구독 한 번만 눌러주시면 다음 편이 빨리 나옵니다. 구독 감사합니다.